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 소중함을 깨닫기보다는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관리해서 병에 걸리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요, 바쁜 일상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거르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박사님, 어느 분보다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네. 분이신데, 인스턴트 음식 혹시 가끔 드십니까? 간혹 먹습니다. 아, 드세요? 예. 네.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일반식을 먹는 이제 것보단. 간혹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간혹 좀 땡길 때 네. 2주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습관들이 반복이 되면서 속이 늘 불편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혹시 이 소화불량을 쉽게 일으키는 체질이나 유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체중이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비위가 차가운 소음인 체질. 마지막으로는 내 음식, 위장의 몸의 상태보다 과식하는 경우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다른 증상들보다 유독 이 소화불량, 체했다 그러죠? 네. 그럴 때는 방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로 인해서 만성 위염이 유발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화불량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이 쓰리거나 이제 신물이 올라오면서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 등의 증상으로 번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만성 피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화불량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암이라든지 이제 대장암의 발견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암의 전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위염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소화불량은 반드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지 박사님께 또 여쭤봐야겠죠. 이제 첫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체했다. 그런데 2, 3일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과식해서 그런 건지, 몸이 힘들 때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소화가 안 될 때 어느 경우에 소화가 안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서 이 상황일 때는 음식을 좀 조절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체질에 따른 개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복부가 차가워지고 장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체질에 맞는 치료를 꼭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소화불량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 하지동맥 폐색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저림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을 때 하지동맥 폐색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이 하지동맥 폐색증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일단 하지가 있고, 그래서 허리 이하를 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이 있는데요. 우리 인체는 이제 동맥과 정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펌프에 의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조직과 기관에 이제 운반을 해주고, 여기서 나온 찌꺼기는 정맥을 통해서 다시 받아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동맥이 좁아지고 찌꺼기가 고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심해지면 폐색증이 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하지의 동맥 쪽에 폐색이 되는 경우를 하지동맥 폐색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사님, 그런데 이 하지동맥 폐색증은 많이들 생소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하지동맥 폐색증과 하지정맥류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맥에 이제 동맥이 좁아진 경우 또는 폐색이 된 경우가 하지동맥 폐색증이고,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이제 판막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동맥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때 쉬어주고 멈추어주고, 이때는 통증이 바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지정맥류는 오히려 움직일 때는 통증이 감소되는데 쉴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리에 짜릿함이나 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하지동맥 폐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는 다리 쪽에서 계속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좁아진 통로를 통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아리 부위가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을 움직이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쪽 종아리나 허벅지의 둘레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섰을 때 양쪽 허벅지나 종아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하지동맥 폐색증의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다리의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지동맥 폐색증은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 일단 앉거나 휴식을 취하면 바로 멀쩡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리 혈관이 막혀서 하지동맥 폐색증이 나타나게 되는지, 박사님,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우리 동맥은 좁아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이제 좁아지고 폐색이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래 너무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하지에 무리가 오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발이 차갑고 시린 경우, 차갑고 시리다는 것은 손과 발 쪽으로 동맥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동맥이 좁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심장에 병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심장의 이제 수축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손끝, 발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하지 동맥에 폐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동맥, 하대정맥, 복부 대동맥을 통해서 양쪽 다리로 하지 동맥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부가 비만하는 경우에는 복부 대동맥이 압박이 좀 올 수가 있고 또 중력에 의해서 하지 동맥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원인에 의해서 하지동맥 폐색증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하지동맥 폐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요. 특히 6, 70대와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박사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고령일수록 심장이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진다는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수축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지 동맥까지 혈액이 충분히 못 가기 때문에 좁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가 될수록 어떠한 노화에 의해서 동맥이 좁아지면서 하지폐색증이 오게 되고, 두 번째는 남성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동맥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고 고지혈증을 유발을 하면서 하지동맥 폐색증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주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하지동맥 폐색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5가지의 원인을 구분을 해서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에서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이 현재 나이시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은 10년 더 노화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나이가 60이 되면 하지동맥 폐색증과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과 이에 관계된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심장과 소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또 하나 나이가 70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 기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요. 심소장과 이제 비위 기능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일이나 직업 때문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력이 약해지고 오래 서 있는 경우는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과 뼈를 보강해 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손발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가워져 있는지를 찾아서 평소에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 준다는 것은 손발이 따뜻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피의 양이 충분하게 간 경우입니다. 피가 충분히 가기 위해서는 동맥이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과 발이 따뜻한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에 스텐스 시술을 받거나 심장에 약을 먹거나 또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는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체중과 복부 비만인데요. 이 경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몸 관리를 해도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내 오장육부의 한도의 기와 원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부피가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재의 체중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1kg라도 100g이라도 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다이어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하지동맥 폐색증의 원인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동맥 폐색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겠죠, 박사님. 예,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손과 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대추와 우수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평소에 내가 과체중이고 복부가 비만하다 이 경우에는 창출과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손과 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대추와 우수를, 또 과체중과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창출과 복령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동맥 폐색증과 다리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 그 손발이 차가운 경우와 복부 비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온유라는 혈자리와 절골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온유는 따뜻하게 흐르게 한다에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손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우리가 엄지손을 위로 올리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을 뒤로 꺾으면 담배 코갑이라고 하는데 볼록하게 들어가는 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손을 접으면 볼록하는 곡지혈인데요. 팔꿈치 위쪽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계혈, 손목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과 팔꿈치와의 가운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남자는 왼쪽, 그래서 왼쪽에 혈자리, 온유 혈자리를 10초씩 뻐근하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특히 다리가 폐색증이 오고 다리가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절골혈입니다. 절골혈은 외측 복사뼈에 자신의 5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외과에서 바깥쪽 복사뼈에서 올라오다 보면 뼈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맥을 잡으면 약간의 맥동도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을 똑같이 10초씩 한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평소 복부 비만과 과체중인 경우에는 인중과 삼음교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중은 코와 입 사이에 선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인중을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자극만 준다는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붓기가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이 혈자리는 이제 척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척추의 순환을 좋게 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이 인중에 침을 놓고 집에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혈은 삼음교 혈자리입니다. 삼음교는 내측 복사뼈에서 똑같습니다. 절골 혈자리와 내측 복사뼈 쪽에 볼록한 부분에 자신의 5번째 손가락을 대고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복사뼈다 그러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대고 2번째 손가락, 그래서 그 부분을 뼈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동맥 폐색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동맥 폐색증이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딸예. 따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따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45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의 키와 몸무게 알고 계실까요? 162, 네. 60.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옆에 허리 뼈인대하고 옆에가 자꾸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뒤적거리면 이쪽에도 아프고 네.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아프고 또 일어서면은 다리가 이거 허벅지가 무반이 자꾸 이게 그 무릎이 양쪽 옆에 네. 자꾸 무리가 가고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아 이게 한 1년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신경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해보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아, 신경 치료는 한번 받으셨습니까? 네. 네.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디스크라든지 그냥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뭐 특별한 병명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그 체중이 60kg신데 한 2, 3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세요? 예. 조금 쪘는가 그러십니다. 아, 네. 소화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예. 변비가 잘 생기고 예. 그러십니다. 예. 변비가 금방 나은 것이 해가지고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변비가요? 예. 예. 지금 더부룩하게 그 속이 예. 그렇기도 하고 예. 이렇게 걸어서 서서 움직일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하세요? 누워 있을 예. 때가 좀 더 불편하십니까? 누워 있을 때도 그렇고 서면은 이제 뭐 다리가 또 무거워봐야 예. 자꾸 불편하고 그렇다. 예. 누워 있을 때도 조금 더 불편하시고요. 예. 예. 이제 지금 누워 있을 때 불편하다는 것은 현재 60kg시니까 복부가 조금 있습니까? 예. 예, 이제 복부가 약간 있다가 보면은 이제 척추 동맥과 척추 혈관 정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게 되면 척추 따라서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워서 이제 뒤척일 때 이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엑스레이상 특별히 이상이 없고 골반이 많이 틀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이제 복부가 비만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만함으로 인해서 척추 동맥과 이제 정맥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예, 위장 자체가 더 부풀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되면 배가 부푼 느낌이 아니고 음식을 잘 먹고 기운이 나는 느낌이고 지금 따님의 경우에는 소화도 안 되고 물을 남길 때도 끄끄거리고 또 변비도 간혹 나타나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따님이 뭐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식사의 양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예, 특히 저녁 때는 약간 내가 먹었을 때 약간 한두 숟갈 좀 더 먹고 싶다 했을 때 여기서 끝나셔야 되고, 예, 그 예. 다음에 식사를 세 끼 지금 따님은 규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배가 고플 때 드셔야 됩니다.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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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출, 예. 예, 승마, 예. 예, 창출은 8g입니다. 예. 예, 승마는 4g, 예. 예, 복령은 예, 4g, 공룡. 4g.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4g.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오후에 5시쯤 한번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만 약간 가볍게 한두 숟갈, 내가 식사할 수 있는 양보다 한두 숟갈 적게 드시면 되고, 지금 따님이 이제 집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가 좀 점심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녁 때 배가 안 고플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저녁 때 배가 안 고프면 식사 안 하고 그냥 5시에 약만 먹고 예, 취침에 들어가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 선생님 그 잠이 갑자기 안 올 때는 뭐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그 잠이 갑자기 안 올 때가 있다. 아, 따님이요? 예, 그거 안 먹으면 예. 밥을 안 먹으면은 잘락하면은 아, 예, 그 그게 잠이 이제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들어가던 양보다 안 들어가면 뭔가 약간 궁금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그렇고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예, 배가 고플 때는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네. 네, 한 달 복용하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네. 꼭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45세 여성분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따님의 허리 통증을 얘기를 하셨는데 허리 통증의 원인들이 다양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허리, 예,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예,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통증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예,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근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근육량이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예, 네 번째는 예, 복부 비만입니다. 예, 복부가 이제 비만해지면 제가 지금 여기 따님도 지금 한 2, 3년 전보다 체중이 1, 2kg 늘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척추의 정맥과 예, 척추의 신경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복부가 비만하는 경우에는 예,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되고,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되면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예,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병원에서 신경 치료를 받고, 예, 그 다음에 검진을 받았는데 뭐 척추의 문제도 아니고 골반이 틀어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복부의 비만을 조절을 해주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예, 척추 쪽으로 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께서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 있죠. 창출, 승마, 복령, 지실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예, 일단
창출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있는 경우에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담음이라고 하고 식적이라고 하고 어혈입니다. 그래서 식적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것 또는 복부가 비만한 경우, 어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탁해지면서 피가 ทึทึ하고 뭉치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이제 담음인데요. 담음은 여기저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것, 또 음이라는 것, 음병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물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소화가 안 될 때는 물 먹고도 체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은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치는 제가 음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데 먹는다는 것은 그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콩팥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소화기에서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면서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게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8g으로 군약으로 넣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제 승마는 위장관의 이제 기능을 좋게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복령은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소변으로 붓기를 빼주고, 또 하나는 붓기를 빠지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약재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실은 소화 기능을 좋게 하면서 내 몸에 울렁거리는 미식거리는 증상이라든지 담적을 같이 치료해주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상담자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방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48이고요.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60에 47이요. 160에 47,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능성 소화장애로 한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입냄새도 나고, 예, 이제 몸이 좀 차갑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억울함과 분노 이런 걸 느끼는 경험을 좀 했어요. 예, 한 1년 동안 예. 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6년 전에는 이제 생리가 원인 불명으로 완경이 됐어요. 잠깐만요. 16년 전에요. 그러면 32살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기억력이 좀, 이제 이건 최근 얘기고요. 기억력이 좀 저하되고, 예,
호르몬제는 안 먹고 있고 예.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 1분도 집중을 못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에다가 예. 1분을 고누고 딱 있는 이런 거를 하면 예. 1분도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탈모도 한 3년 정도 진행 중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제 불안한 것도 있고, 예. 그 이제 좀 중요한 시간 약속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챙긴다.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가요. 그러면 불안한 게 확 올라오고요. 예. 이제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밥을 먹으면은 원래 말랐는데 어릴 때부터 예. 이제 중간까지 이렇게 중간에 먹으면 네. 이렇게 목까지 꽉 찬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너무 배가 불러가 아니라 이렇게 목이 불편한 것 같아요. 목까지 꽉 찬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이렇게 좀 멈추게 되고. 예. 32살 때 이제 완경이 되신 건데 지금 이 중간에 지금 현재 체중이 47kg인데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제가 거의 1, 2년 전보다 네. 지금 47이 된 게 예. 최근에 좀 붙은 거고요. 예. 43이었어요. 예. 그러면 네. 지금 원래 그 어렸을 때도 좀 식사하다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목까지 좀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까? 그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세요? 식사 중간에 지금 최근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체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체한 건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먹어도 뭐 이렇게 뭐 한두 숟갈 맛있어서 더 먹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냥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본인 식사를 지금 뭐 따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한 지 한 2달 됐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2달 전까지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까? 네. 네. 체중 때문에 본인이 체중을 좀 늘리려고 신경을 좀 쓰시는 편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막 저와 몸 상태가 네. 막 귀찮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예. 표준 체중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 다닐 때 이게 경계를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냥 편하게 네네. 돌아다니지 못하고 네네. 누가 쫓아오나 이렇게 막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긴장 상태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이제 항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위와 장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드십니까? 예. 예. 그러면 식사하고 이제 중간에 본인이 체중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가 보면 내가 간식도 몸에 좋은 간식 한두 가지씩 이렇게 드십니까? 뭐 계란 삶아 먹는다든지 뭐 견과류. 식사할 네. 때 견과류를 그냥 반찬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해요. 예. 소화는 어떠세요? 견과류 드실 때? 괜찮았어요. 네. 한 가지 먹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체중이 지금 한 1, 2년 전보다 조금 늘었는데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늘었으면 몸 상황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예, 체중은 늘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느낌은 그닥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체중이 늘은 게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된 거라서 예, 몇 개월 만에 된 겁니까? 한 달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체중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드신 겁니까? 예.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제 사람마다 그 체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비율을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원래 그 위장 상태가 이제 좋은 경우가 있고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좀 위협적인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예, 교감신경이 항진이 이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장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예민하고 특히 이제 본인이 노심초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체중을 조금 신경을 쓰다가 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식사는 할 때 배가 고파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체중이 늘면 몸이 좋아지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체중은 늘었는데 몸은 좋아진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식사를 신경 써서 드시면서 위와 장에 이제 부담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위와 장에 부담이 와 있으면은 머리가 회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나이가 뭐 치매가 올 나이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당분과 예, 영양분이 필요해요. 예,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음식을 편안하게 잘 먹었을 때 뇌로 영양분이 공급이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 의해서 놀래고 무섭고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하고 담력이 같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평소에 어렸을 때 좀 무서움 좀 잘 타는 편이셨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스트레스 있어요. 많이 예, 받더라고요. 아니, 커서도 예. 이렇게 막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긴 한데, 아무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소리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큰 소리 아, 지르고. 그래요?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그 음식 드실 때 얼큰한 것과 달콤 새콤한 것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예, 달콤새콤입니다. 예. 조금 매우면 잘 안 들어가세요? 이제 매운 거를 좀 나는 잘 못 먹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차갑고 몸이 그래서 예. 그냥 매운 그 열나는 거를 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집에서는 할 때는 조절이 되는 거니까 예, 예. 좀 매운 고추를 넣어봐요, 국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먹어, 일부러. 그럼 예. 더 이렇게 열나는 성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근데 그렇게 드셨을 때 속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물론 약간 매콤한 게 열을 나게 하는데 그게 본인 체질보다 좀 과하면 약간 열 나는 걸 먹으면 땀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져요.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이 그냥 드셨을 때, 뭐, 우리 한국 분들 요리할 때 된장에 고추 한두 개 넣으면 느끼한 맛 잡아주고 맛있다. 예,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커피 오후에 혹시 드셔도 잠은 잘 주무시나 해서요. 제가 커피를 원래 선호를 안 했고요. 예. 그게 커피를 먹으면 물을 더 밖으로 뺀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예 안 먹어서. 예, 그 전에는 원래 어땠어요? 커피를 즐겨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커피 먹으면 예, 물을 이뇨로 이제 뺀다 이 개념을 이제 본인이 우리가 커피를 드셔도 그 전에는 내가 그냥 뭐 친구분들이나 만나면 커피 한 잔씩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거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 예. 아까 그 본인이 이제 위협적인 상황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새콤한 음식을 잘 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김치도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익은 김치,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억력하고 이제 집중력은 위장의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방차를 불러 드릴 겁니다. 메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환기,
적으셨어요? 예. 네, 백출. 예, 황정. 예, 달을 정할 때 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감초. 예. 예, 거기까지 4g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대추 중간 정도 크기 해서 1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90에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아침에 밥 안 먹고 먹어도 되니까요. 미지근하게 해서 편한 상황에서 드시면 되고, 오후에 5시 이후로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식사하는 중에 중간쯤 먹었을 때, 예,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거기서 음식을 그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잘하고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면 내가 일단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먹다가라도 불편한 게 생각이 나게 되면 위장 기능이 딱 경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몸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48세 여성분의 건강상담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황기, 백출, 황정, 감초, 대추였습니다. 박사님, 어떤 효과들 기대할 수 예,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체중을 좀 늘리려고 신경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협적인 상황,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낭의 기능도 약해져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해주는 약인데, 이제 원기를, 예, 상중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그 다음에 땀이 날 때 우리가 이제 황기 끓여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피부가 약해진다. 그다음에 내장에 기력이 떨어진다. 이랬을 때 이제 황기를 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백출은 이제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예, 대변을 잘 배설하도록 해주고, 예, 황정은 오장육부에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음식물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놀랜 기력이 있고 심담이 약하니까, 예, 심장을 느슨하게 이완시켜주면서 혈맥을 잘 돌게 하는 게 이제 감초. 예,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을 잘 시켜야 기억력과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대추를 같이 한방차로 불러드렸습니다. 네, 2달 후에 건강해진 모습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이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해서 걱정입니다. 딸이 평소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예민한 성격인데요. 빈혈약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평소 차처럼 마실 수 있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학생 딸의 어지럼증에 대한 고민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청소년기에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소년, 소녀들 있잖아요. 네.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중학생 딸은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빈혈약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 여학생과 남학생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인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중학생 따님이 예민하고,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이제 남학생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겠죠.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저체중이거나 아주 많이 말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위를 보하면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두 번째가 이제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치료법이 원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어지러웠거든요. 네. 수학 시간 때가 가장 어지러웠고. 그렇죠. 네. 저도 과학 시간 때 엄청 어지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의 어지럼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의 경우에 이제 빈혈이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빈혈은 아닌데 빈혈보다 수치가 조금은 높은데 정상보다 낮다. 뭐 빈혈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얼굴에 핏기가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뭐 빈혈약을 썼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향부자와 감초. 남학생의 경우에도 스트레스는 향부자와 감초. 남학생의 경우에 이제 원기가 약한 경우, 얼굴에 핏기가 없고 남자가 담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위축되고 내성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지럼증이 심할 때 도움받아 볼 수 있는 한방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태충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태충이라는 혈자리는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보면 양쪽 뼈가 만나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좌측 태충혈을,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측 태충혈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중혈입니다. 양쪽 유두에서 양쪽 유두를 긋고, 그 다음에 코에서 배꼽까지 그으면 교차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서너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원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백회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마로 보시면 되고, 가마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를 접고 그 다음에 코에 올라가서 양쪽 귀를 접어서 만나는 부분, 코에서 눈썹 사이로 올라가서 교차되는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지금 지압을 해봤는데요.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자입니다. 다리 근육도 키우고 혈관에 탄력도 생겨서 고혈압이라든지 하지 정맥류라든지 하지동맥 폐색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정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계단을 오르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에너지 소모도 많고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